건강복지 라디오 오늘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동행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파트너스 YJ 연구소장이시면서 다문화 칼럼니스트인 이진경 박사와 함께 다문화의 이야기, 허심탄회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동안 다문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 이제 다문화에 관련된 그 책도 발매하셨다는 말씀을 지난 네. 또 시간에 오셔갖고 온도 36.5도에 대해서 네네. 그 시를 쓰게 된 배경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주 배경 청소년이나 이주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나름대로 어떤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학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 아동, 다문화 청소년 이렇게 다문화라는 네, 네, 용어를 네. 많이 써 왔었는데 그 용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네. 자란 그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을 네, 연상하게 네, 네. 하는 대부분의 아, 그런 그렇군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는 다문화 그 청소년, 다문화 아동 이런 용어가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네, 형태의 네. 이주민 자녀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같이 아울러야 하고 이주 배경이라는 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 배경 청소년. 네네. 사실 이주 배경 청소년이 이제 중도의 이주 배경 청소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이주 배경 청소년들도 있고 한데 네. 그 사이에서도 서로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하는데. 그런 염려까지는 그렇게 지금 많이 이제 사회 문제화가 보고되고 안 됐- 있지는 네네. 않지만 전체적으로 음. 이제 이주 배경 아동이나 이주 배경 청소년 요렇게 이제 실태 조사나 연구가 되어지고 네네. 있어서 그런 개념을 음. 이제 그 24세 이하의 음. 본인이나 부모님이 이주 경험이 있는 네네. 아동이나 이제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네. 24세 이하. 이하의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온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중도 입국, 맞습니다. 중도 이주 배경 청소년 뭐 이렇게 중도 부릅니까? 입국 청소년. 근데 아. 이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아, 이주 이 배경 범주에? 청소년에 네. 그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이주 배경 청소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지만 그들 사이에도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청소년하고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하고의 어떤 정신적으로나 또는 이 사회에 적응한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에 이제 나름 네네. 정착을 한 네. 그런 어떤 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네, 거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류 자격이 네, 좀 네. 다르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그 상황이 달라서 아,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죠. 또 있군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범위에는 이주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음. 난민,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그 미등록자까지 네, 다 네. 포함한 그들의 자녀. 네. 그러니까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주 그들 배경 사이에서도 체류 자격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미묘한 그 혜택 대상자로서의 그런 다른 것들도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중도 입국했냐 여기서 태어났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비자를 네. 소지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지금 심각한 거는 미등록자. 아, 부모를 미등록자도 둔 있습니까? 자녀. 그렇죠. 우리가 네.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 아, 그런 분들은 네네. 또 그렇게 분류를 하시겠군요. 네, 그래서 다 통틀어서 그들의 자녀를 이주 배경 아동 네. 청소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만약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도 자녀들은 학교를 보낼 수는 있나요? 교육권이 보장이 되어 있죠. 네. 학교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 나라에도
그 시민권이 없고 네. 우리나라 한국에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유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도 네, 하고요. 네. 어디에서도 서류로 낼 게 없으니까 네, 이들의 불편함은 이로 뭐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구제해야 할 이유는 있겠네요. 그렇죠. 나름. 자, 우리 일반 청소년들과 다른 고유한 특징이나 어려움, 강점 이런 것들이 이들 친구한테 있다. 그럼 우선적으로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지역에도 160개국 출신국 이주민들이 네, 체류하고 네, 있다. 네. 이런 것처럼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자녀들이 있다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문화를 굉장히 이중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중 언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네, 있고 이들의 이제 엄청난 강점으로 보자는 거죠.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걸 네. 장점으로 보면 또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천병 노릇을 해줄 수도 있고 나중에 네, 네. 후일 아, 그럼요. 네, 우호에 앞장서 줄 수도 네,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인천에는 이제 160개국의 나라의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있는데 네, 네.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네네. 그 체류자들의 출신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녀들은 몇 개국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양한 저 배경의 국가가 우리 인천에서 이제 나름 청소년으로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네. 이런 우리 인천 사회에서 어떤 시사점을 얘기해 주는 건가 이런 건?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현황이 발표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정확한 통계를 보면 이제 23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네. 전체 학생이 약 30만을 좀 넘었으면 그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은 12,000명, 그러니까 네. 거의 4% 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매년 느는 수치예요. 그렇겠죠. 예, 뭐 그대로 있거나 뭐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늘고 있어서 이들의 나라는 이제 주로 중국이 제일 많고 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 출신들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네. 지역에서. 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그 작년 한 전체 학생의 3.8%를 차지했는데 인천은 4%니까 네, 네. 인천 지역이 더 많은 거죠. 네, 조금 더 네네. 많다. 네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인천 지역은 또 특징이 문남초등학교. 네, 여기는 이주 배경 청소년 64%에 달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박초는 15%를 넘겼고 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소수의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네. 우리 자국민이 오히려 조금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상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진 않겠지만. 네네네. 네. 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얘기하는 뭐 문제점, 뭐 더 언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이 되는데 네. 그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사님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제 적응인데요. 애들이 제일 언어 장벽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화적인 어려움도 많고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이제 중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들은 처음에 학교 왔을 때 친구들이 이제 노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팔짱을 끼면 존경하는 그 문화였는데 여기 오니까 팔짱을 끼니까 건방지다고 하고 그렇죠. 네, 뭐 이를테면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자기네는 머리 쓰다듬으면 혼이 나간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싫어한다거나 네, 이런 네. 문화적 차이 또 뭐 학교 규율 이런 것들이 낯서니까 일단 적응의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예.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네. 언어 교육을 먼저 시킵니까? 아니면 문화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킵니까? 그런 거는 그 전에 그 원적 그 학교에 있다가 네네네. 한 1년 정도는 그 지금은 한누리 학교라고 거기에서 이제 언어 교육을 좀 네네. 적응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네네. 다시 자기 학교로 가기도 하고 네. 또 한국어 교육들이 학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기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학교를 다녀도 네, 그 민간기관이나 네네. 또 가까운 곳을 통해서 네. 언어 교육을 학교에서도 병행을 하고 있고. 하면서 네네네. 병행을 하면서 학과를 진척시키고 있군요. 네. 그 언어가 소통이 되질 않으면 사실 뭐 어떠한 공부도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 학업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고 맞아요. 애들이 또 우울하거나 또 중도, 학업 포기 이런 비율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종종 네. 편견이나 차별, 인권 침해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또 이런 사례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한 몇 주 전에 2025년 희망친구 기아 대책 그래서 네네. 제5의 아동 청소년 복지 포럼에 이주배경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는 걸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학생은 생김새가 다르다고 계속 쳐다보니까 학교에 가서 왜 쳐다보냐 이러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장 처음 배운 한국어가 뭘 봐.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자기가 네. 처음으로 뭘 봐. 이 말부터 배웠고 또 선생님 한 분은 싸우니까 네.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이제 얼마나 힘드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차별적인 말을 하니까 친구들은 더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더 비웃고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발표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또 친구가 없으니까 아예 수학여행도 갈 수가 없었고 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제 온 그 청소년은 이제 무조건 어디 아르바이트를 가도 너네들은 말투가 너무 세. 또 항상 싸우려고 해 너는 네, 왜 말투가 일을 시키면 너네들은 보니까 3개월을 못 버티더라 이런 네. 말을 미리 듣고 그런 선입견들에 이제 부딪혀야 되는 힘든 것들을 얘기했고요. 또 뭐 어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면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에 근거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세금을 피하려고 신고를 안 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름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군요. 네, 뭘과를 제일 먼저 배웠다는 그 얘기가 그렇고 네. 사실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굳이 합리화를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좀 해준다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네, 맞습니다. 이주민으로 가서 이민을 가고 나면 그 나라에서도 노랭이 왔다고 자꾸 쳐다보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니까 그거를 사전에 좀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네. 네. 우리가 다른 다른 나라를 애들. 갔을 때도 똑같이 네네네. 겪을 수 있으니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때 그런 적응 교육은 미리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좀 그런 얘기를 좀 사실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좀 해주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이제 안전망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네네.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네네. 이게 이제 그 주민들까지도 포함이 되면 좋겠지요. 인식 개선. 네.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차별을 겪어서 너무 어렵고 궁지에 몰릴 때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 네네. 이런 게 이제 명확히 제도적으로 있었으면 더 쉽지 않을까. 세 번째로는 이제 이들을 위한 그 설문조사를 하면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한 명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니 이들을 위한 이제 상담,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이 확대해서 기댈 곳이 있도록 마련을 네네. 해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의 네. 해답도 이런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개선. 네. 우리 뭐 사실은 노동력이 점점 부족하고 하다 네, 보니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일할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계절 노동자로 네, 뭐 농사일도 네. 하고 네.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네, 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경제가 올스톱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함께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인식 개선 꼭 필요할 것 같고 네. 도움 요청이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네. 해결해주고 배려해줄 네.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편이 될 수 있는 1대1 상담 지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걱정은 또 뭐가 있냐면요. 네. 불법 체류인 부모님 밑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심리적이나 교육적으로 상당히 마음도 불편할 거고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고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들이 겪는 불안함은 또 다르겠죠. 이주 배경 청소년의 그러니까 비자 발급 요건이 네, 네. 충족된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겠죠. 또 다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디에도 존재하는 투명 안타깝네요. 인간 취급을 당하는 네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뭔가 아동이 어른도 힘든데 아동부터 부모를 보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본인도 어디에 보험을 들 수 없으니 학교의 네, 교육권은 그나마 보장이 돼서 학교를 갔지만 이제 수학여행이나 이럴 때 가서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임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3년 정도로 임시 제한적으로 이제 부여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모들도 뭐 근데 한 6% 전체 불법 체류자의 한 6% 정도만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올해 2월 말로 끝났는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2028년까지 연기가 네.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 급한 불은 끈 거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이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네. 거주권이나 체류 신분의 변화 같은 게 생깁니까? 이들이 이제 그 20세가 되면 벼랑 끝에 선 아이들 네, 이렇게라도 네. 표현을 할 정도로 그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한국에서 태어났든 외국에서 태어났든 부모가 미등록 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이 역시 그냥 성인이잖아요. 네, 네. 20세가 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으로 이제 보호받는 그 시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학을 가야 되거나 네. 그렇게 대학을 이제 가면 그게 이제 임시로 유학생이니까 네. 네. 연장이 되는데 그 신분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에 갔다가 다시 유학생으로 온다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와서도 그 학비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겪고 거주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네.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미래가 그렇게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인천에서는 네. 이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 이주 배경 청소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인천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박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네, 그 특별히 인천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특히 거기 이제 그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거가 두드러지는 거는 제가 지금 잘 못 찾겠고 며칠 전에 19일 날 그 경기도 본회의에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미등록 아동에게 네. 아동 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의료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거죠. 각종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인천 지역도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주아동을 이제 미등록 이주아동도 사실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 유학생 유치하고 이주 노동자 유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교육을 받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마다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좀 포용한 이 첫 사례가 인천에도 지금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경우가 좀 앞장을 서줬네요. 좋은 건 뭐 벤치마킹하고 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유입하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몰랐던 이들의 현황이나 실태, 인권과 거주권까지 이해를 넘어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희망적인 얘기를 좀 전해주시죠. 오늘 저는 이제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 그 개념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주 배경 아동, 이주 배경 청소년의 그 폭넓은 범주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을 다름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사회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들로 인해서 다채로운 문화가 펼쳐질지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이들이 가진 이중 언어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일에 관점을 가지고 또 문화적 감수성, 낯선 환경에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잘 성장했잖아요. 이런 강인함을 잘 두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천을 빛내는 인재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회가 아름다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점차 소멸돼 가고 있고 출생률도 저하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그런 빈자리를 많이 채워서 우리 미래를 좀 밝게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우리는 예로부터 손님들을 반가이 맞이하는 아주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좀 넓은 마음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품어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탑10 도시 인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세계 탑10 도시와 글로벌한 국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는 시각,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일깨워 주시고 따뜻함을 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